지금 코인 시장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비트코인도 뭔가 시원하게 못 뚫고, 이더리움도 힘이 약해 보이고, XRP도 꿈쩍 않는 것 같고, 알트코인 전반도 확 불붙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 장은 끝난 거 아니야? 생각보다 너무 약한데. 여다가 그냥 계속 질질 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장은 약해서 못 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직 방향을 정하는 중인 시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짜 끝난 시장은 관심도 죽고 자금도 빠지고 이야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을 보면 계속 중요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장 전체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지, 왜 XRP만의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왜 이 답답한 구간이 오히려 다음 강한 흐름 전 정리 구간일 수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첫 번째 핵심은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번 CPI가 2.4%로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했습니다. 물가가 완전히 폭주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가 시장을 완전히 흥분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말 원했던 건 이제 연준이 강하게 완화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숫자는 불안감을 크게 키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강한 확신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가 나왔느냐? 안도감은 생겼는데 공격적인 매수 명분은 약한 아주 애매한 관망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의 핵심입니다. 망할 정도로 나쁜 건 아닌데 미친 듯이 달릴 만큼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던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게 사지도 않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달러 부근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척합니다. 기대감을 줍니다. 이번엔 뚫나? 쉽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안착하는 모습은 아직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가 변수도 있고 지정학적 긴장도 있고 시장 전체의 유동성에 대한 확신도 아직 약합니다. 즉, 대장인 비트코인조차 완전히 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알트코인들이 답답한 것도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장이 막혀있는데 알트가 혼자 미친 듯이 달려가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중간중간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날 만한 재료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장중에 7만 달러를 잠깐 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왜 중요하냐? 시장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날 준비는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돈은 아직 겁을 먹고 있지만 기회가 보이면 바로 반응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시장이 무너진 상태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재료가 나오면 반응은 합니다. 다만 그 반응이 오래 못 가고 아직 안착까지는 못 가는 거죠. 이건 약세장의 끝자락이라기보다 다음 방향을 정하기 전에 힘겨루기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기관 자금 흐름입니다.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못 잡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런데 ETF 자금 흐름을 보면 기관 쪽은 완전히 손을 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들어오는 자금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은 재미없어서 멈췄는데 기관은 조용한 구간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은 늘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지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지루한 구간에서 큰 자금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면 기관도 굳이 들어올 이유가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선택적인 자금 유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적어도 시장 전체를 포기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온체인 활동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량 같은 데이터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기대만큼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펀더멘털과 가격의 괴리가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좋은 데이터가 있다고 바로 폭발하는 장이 아닙니다. 실사용이 늘고 온체인이 강하고 기반이 좋아져도 시장 전체 유동성이 확실히 돌기 전까지는 가격이 한동안 눌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시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XRP만 약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좋은 재료는 쌓이는데 가격은 늦게 반응하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입니다. 전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시장 안에 대기 중인 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본격적으로 위험자산을 사지는 않았지만 시장 안팎에 투입될 준비가 된 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AI 결제에서 USDC 사용이 강하다는 흐름은 코인이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결제 인프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단기 재료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바닥에 깔리는 구조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표면은 조용해도 밑에서는 다음 사이클을 위한 바닥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리플 같은 코인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그냥 감성으로 오르는 코인이 아니라 결제, 제도권, 실사용, 인프라 같은 무거운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코인들이 더 주목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서사가 빈약한 것보다 기반이 있는 쪽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고 시장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리고 기관 자금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XRP 같은 메이저 알트가 재평가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되면 이후 흐름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죠. 처음에는 다들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길을 엽니다. 그 다음 메이저 알트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갑자기 이제 알트도 시작인가? 이런 분위기로 바뀝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눌려있던 자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알트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진짜 봐야 할 건 오늘 당장 몇 퍼센트 오르내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 바닥에서 구도를 쌓고 있느냐입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부근에서 힘겨루기 중이고 이더리움은 온체인 강세에도 가격이 눌려있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커지고 있고 기관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시장 전체는 관망 속에서 다음 방향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건 끝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다음 장면 직전의 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겉으로 보면 답답합니다. CPI는 안도감은 줬지만 폭발적 상승의 명분까지는 못 줬고 비트코인은 7만 달러 부근에서 완전히 길을 열지 못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좋은 온체인 데이터 대비 가격은 답답하고 시장 전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관 자금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커지고 있고 코인 시장의 실사용 기반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표면은 조용하지만 밑에서는 다음 국면을 위한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리플 XRP 같은 메이저 알트는 충분히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길을 열고 유동성이 조금 더 살아나는 순간 그 다음 순서는 메이저 알트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을 끝난 시장이라기보다 큰 흐름 전 마지막 눈치 보기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가장 조용할 때 다음 큰 움직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XRP 같은 메이저 알트가 다시 탄력을 받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 멈춤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